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전 얘기인데 1년 동안의 가격 변동률이 10%래. 그러면 얘 얼마예요? 1,100원으로 바꿔놓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반영하자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할 일은 거래 사례를 찾는 일이 첫 번째예요. 근데 거래 사례를 여기서 찾으면 참 좋아. 아 근데 이게 형이 동생한테 판 거래. 근데 되게 싸게 판 거래. 근데 얼마만큼 싸게 판지를 몰라. 그러면 사정 개입 정도로 알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대로 원래가 얼마였나를 추정할 수 없죠. 이런 사례 안 돼. 버리고 그러면 얘는 봤더니 아 친구 간의 거래로 8천에 거래가 됐대. 8천에 거래가 됐는데 20% 싸게 거래가 된 사례래요. 그럼 원래 얼마 했을까? 1억이었겠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서 얘를 사례로 선택했더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례 부동산의 가액을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선택했어요? 이 8천만 원이래.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대. 그런데 그거는 친구 간의 거래가 된 사례로 20% 싸게 거래가 되었으므로 어떤 사정이 개입됐죠? 사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그걸 그렇지 않은 상태로 바꿔놔야 돼. 그걸 이렇게 말해요. 용어 사정 보정. 어떤 사정이 개입된 거를 그렇지 않는 상태로 정상화하는 걸 사정 보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금 얘가 얼마에 거래가 됐다고 그랬죠? 8천에 거래가 됐죠. 8천에 거래가 된 사례인데 20% 싸게 거래가 됐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1억 20% 싸게 거래가 된 사례예요. 그런데 어떤 숫자를 곱하면 1억이 돼. 그럼 여러분 자 핸드폰 계산기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8천 곱하기 1.25 해봐. 8천 만원 곱하기 1.25 해봐요. 그럼 얼마가 돼요? 8천 곱하기 1.25 1억 되죠? 이렇게 1.25를 뭐라고 하냐면 사정보정치라고 그래. 그럼 1.25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알려드릴 건데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진짜 쉬워. 아예 그냥 보자마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사례 비법은 진짜 쉬워. 계산 자체가. 자 어쨌거나 사정보정치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요? 사정보정해서 수치화했죠? 네, 이렇게 곱하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요. 대상부동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기준 시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럼 여러분이 장명 하나 해봐요. 그러면 사례부동산이 거래가 됐던 시점은 뭐라고 붙이고 싶어요? 거래 시점이라고 붙이면 돼요. 얘는 거래 시점이라고 붙이세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평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대. 1년 차이가 난대. 예를 들어 얘는 평가한 날짜가 2019년 7월 1일인데 얘는 평가한 날짜가 2018년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1억의 거래가 됐대요. 그런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10%래. 그러면 얘 얼마라고 보면 돼? 1억 1천. 1억에다가 1억 1천으로 바꾸려면 1.1만 곱하면 1억 1천이 드는 거 아세요? 그때 1.1을 뭐라고 하냐면 시점 수정치라고 해요. 시점 수정.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수치화한 걸 전부 다 치라는 글자를 붙이면 돼요. 치는 다른 말로 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점 수정하는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시점 수정 치. 여러분 기대치와 기대값은 같은 말이에요. 시점 수정하는 값, 사정 보정하는 값 그런 뜻이에요. 또는 숫자 그런 뜻이야. 숫자. 자 그럼 또 해볼게요. 잠깐 봐주세요. 얘하고 어쨌거나 지역이 다르죠. 지역이 달라요. 같은 강남구라도 길 이쪽하고 저 길 건너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난다.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 동네가 저 동네보다는 10% 비싸다.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얘와 얘의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해 줘야 돼. 그럼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해 주는 것을 지역 요인 비교치 이렇게 말해요. 지역 요인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개별 요인도 따져줘야 돼. 같은 아파트인데 15층하고 2층하고 가격 차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약간의 가격 차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 요인 비교치라고 그래요. 개별 요인도 비교해 줘야 돼요. 개별 요인 비교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쭉 하는데 제가 더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화면에 안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해서 요 부분 요만큼을 줄여서 밑으로 내릴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토지라고 해봐요.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이 토지가 얘는 900제곱미터래, 얘는 1000제곱미터라. 면적이 다르죠. 반대서 여기가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는 900제곱미터래. 그러면 면적도 비교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면적 비교치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례의 정상화 작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해서 거래 사례의 근거해서 이렇게 사례의 정상화 작업을 거쳐서 사례와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 따라서 비중가액입니다. 이때 사례의 정상화 작업은 첫 번째는 사정 보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시점 수정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지역 요인 비교합니다. 네 번째는 개별 요인 비교요. 면적까지 비교합니다. 앞으로 사시지계면 그럴 겁니다. 뭐라고요? 사시지계면입니다. 사시지계면은 중국집에서 팔지 몰라요? 사시지계면 아셨죠? 예. 비교 방식은 사시지계면, 거래사례 비교법 사시지계면. 따라서 사시지계면인데 곱하기니까 순서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 나중에 계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아무렇게나. 그래서 제일 먼저 사례 가격을 선택합니다. 사례 가격에다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그래서 비중 가액 구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렇게 사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례가 없네. 사례가 없어.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뒤져봤는데 사례가 없어. 왜냐면 대저택이래.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아주 높은 빌딩이래. 사례가 없어. 적용할 수 없어요. 또는 아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이 아니야. 교회, 학교, 사찰, 공공청사 이런 것들은 아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이 아니니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수 없어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거래 사례가 풍부한 물건일수록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자, 그다음 또 하나.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사시지계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사례의 정상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사례에 이 사례에 형이 동생한테 팔았거나 친구 간의 거래가 있거나 사정상 금매를 했거나 이런 사정이 개입됐으면 사정 보정해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네. 그럼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으면 사정 보정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셨습니까? 거래 사례를 선택했는데 어제 거래가 됐어. 그것도 어제 오후에. 그러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와 얘의 시간적 간격이 좁거나 1년 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시점 수정 안 해도 돼. 같은 지역 안에서 선택했네.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하지 않아도 돼. 이해가셨습니까? 면적이 똑같네. 면적 비교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개별 요인은 반드시 비교해야 돼. 이유는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때문이게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 다르다. 그래서 사시지계면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개별 요인 비교는 반드시 해야 돼.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비교 방식 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3방식 중에 이해하기 쉽다야. 여러분, 이해하기 쉽다는 단점이 뭐냐면 잘 안 맞는다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중추야. 3방식 중에서.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리를 잘 알아두시고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제일 먼저 사례부동산의 가액을 선택한 다음에 뭐를 한다고요? 사시지계면을 한다고요. 그래서 무슨 가액 구한다고요? 비중가액 구한다고요.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리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뭐 해야 할 차례예요? 수익환원법 들어가야 되죠. 수익환원법은 이렇게 수익성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환원법 이야기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연결해 가야겠죠. 우리는 쉬었다가 수익환원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